만드는 오케스트라 편곡가가 또 전문적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결국은 돌이켜 클래식적이다.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작품들을 피하다. 이 장고를 위해서만 오로지 작곡을 하고. 네, 저는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강한매라고 합니다. 네, 대구시립국악단에서 상임단원으로 있고요. SM 클래식스에서 또 작곡 편곡가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음악집단 속에서 작곡가 겸 건반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사실 작곡에 대한 강연이라고 좀 막연하게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또 막연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늘상 작곡을 하면서 결국 고민했던 것들이 작곡한다라는 그 행위에 들어가 있는 고민과 결국은 맞닿아 있는 거라서 그냥 내가 곡을 쓸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해보자. 그렇게 해서 준비한 나름의 자서전 같은 강연이라고 할까요? 작곡가 강한매입니다. 강한매라는 이름 앞에 소식되어 있는 작곡가에 대한 부담을 나름대로 지고 살고 제 현재 작업의 세계에는 국악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SM 클래식스를 통해서는 일종의 클래식적인 편곡 과정들 자연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. 국악과 클래식 작곡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싱어송라이터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 음악이 일종의 규칙들이 이 선율과 동떨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나름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불가능한 생각인 거죠. 포지션이라는 구도와 배치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이걸 가지고 이 모든 음악들 딴딴딴딴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 음악을 장악할 거야. 아까 말씀드렸던 작곡가라는 제 이름 앞에 수식되기 시작하는 사고에서 구도와 배치들은 늘 존재를 하지만 클래식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. 돌이켜 분석을 했을 때 클래식적인 학창 시절 때부터 학습을 만들어진다면 한국하고로 갔을 때는 보다 좀 국악적인 요소들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음악에 어떤 맛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에 너무 어색함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하다 보니 맛이 없어요.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필이 돼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 예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모든 예술은 사색하고 탐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기여를 하는 상처받는다기보다는 확신에 찬 건 아닌 거죠. 자기들도 좀 모르겠다라는 음악은 전체의 조화와 울림안에서 문제. 음악은 소리다라는 거는 학창 시절 때 악보 안에서만 쌤이 볼 때 아이돌 음악들은 또 어떻게 또 느껴지는지 그런 게 되게 사실 좀 궁금하네요.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.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까지 생각했다는 이야기 들었죠. 예술은 가난해야 뭐 피어나오더라는 저는 이제는 막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살듯이 그 일을 작곡으로 풀어내는 거. 장르를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. 제 주변에서 제가 건들 수 있고 시도해볼 수 있는 그 장르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라 남들이 상상했을 때 뭔가 떠올려진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리 자체를 뭔가 즐긴다거나 뭔가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 써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학교 다닐 때 이미지보다는 베토벤처럼 인스타 통해서 우연하게 알게 돼서 보자마자 바로 신청했습니다. 강한매 선생님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
저번에 사실 다른 기회로 이제 줌 미팅으로 이러한 선생님의 이제 작품 세계관이랄까 그런 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좀 안 됐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네. 제가 하는 실용음악과는 좀 다른 클래식에 관련된 또 작곡이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아서 한번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 성향상 새로운 거에 조금 미쳐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도전하는 모든 걸 좀 즐겨하는 편이어서 일단 강연에 대한 제안은 너무 흥미로웠고 작곡이란 거를 주제로 했을 때는 막연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작곡도 결국에는 내가 쓴 작품을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듯이 이 강연도 그와 맥락을 좀 같이 해서 나라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작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그거를 꿈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나에게 작곡이란 사는 방식이겠죠, 결국.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은 살지만 저는 이 한낱 인간 삶의 음악을 어떻게 만나서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또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 작곡은 저의 사는 방식의 최전방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너무 단순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죠. 그러니까 나는 곡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곡을 쓰는 사람인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라는 그 질문에는 그냥 내가 작곡가로서 하는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가만히 있는데 어떤 예술적인 작곡을 하는 행위의 결과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작곡가인지 어떻게 알며 설령 누군가가 이 사람 작곡가래요 라고 말했을 때 증명할 게 없는데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느냐라는 거죠. 근데 그 단순한 개념에서 내가 쓰는 작품들을 소리화시키고 그거를 잘 녹음해서 유튜브에 하나하나씩 올렸던 게 그 출발이었고요.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삼아서 그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축복이라는 하나만 올려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쓰는 사람인지 어떻게 활동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하니까 음악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, 클라이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때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근거한 어떤 음악적인 것들을 서치했을 때 강한매라는 이름이 검색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저를 연락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돌이켜 지금에서 내가 작곡가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사람들이 내가 작곡을 하는 사람인 거를 알게 된 데에 연유가 있다면은 그 출처는 유튜브가 유일했었던 거죠. 그래서 자기 PR은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성이 너무 다가왔고 유튜브는 또 따지고 보면은 동영상만 올려 있지 이거를
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음악가를 찾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들에 있어서 체계적인 편은 아니었던 거죠. 예를 들어서 국악을 찾고 싶은데 이 사람이 쓴 국악 장르를 찾으려면 동영상 클릭해서 뭐 한참 내려가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스스로 진단되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장르별로 구분하고 그렇게 또 나름대로 시스템화로 만들 수 있는 PR의 최적의 것들, 블로그 같은 거를 또 찾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. 또 장점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뭐든지 좀 예쁜 걸 선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보암직해야지 한 번을 더 보게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지 그렇게 잘 꾸미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가 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기 편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그걸 반영해서 블로그에 구도나 배치 같은 것도 또 많이 활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사적으로도 몇 번 뵀었지만 그때 물을 수 있는 질문에 뭔가 무게라든가 좀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뭔가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된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음악의 가치관이나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저는 그 예술가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예술가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삶으로서 그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강한매 선생님이 자신의 작업 방식이라든지 필모그래피 같은 것들도 보여주시고 작업기도 들려주셨는데 저는 오늘 되게 조금 배운 점은 이 강한매라는 그 예술가가 작업하는 방식 중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좀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린 것들을 자신의 신념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삶의 방식으로 계속 좀 수정하고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점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의 예술가에게 배울 수 있는 되게 좀 좋은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관객이 진짜 사는 것 같아요. 그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든 존재로서 살든 이게 무대 위에서든 작품을 발표할 때면은 교류를 한다라는 개념들이 잘 없잖아요. 그냥 때로는 일방적이고 때로는 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것에서 굳이 표현한다라면은 산다라는 느낌의 생명력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없다면은 이 모임 자체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막 공감하고 교류한다라는 게 그냥 관객도 관객들대로 살아 있음이 느껴지고 저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하면서 되게 살아있는 느낌을 얻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대구 출신의 뭔가 예술가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. 예전보다 그렇긴 한데 조금 더 그러한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있고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더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오늘 수업이 거의 이제 교수님 강연 스타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 한 100명 정도는 오늘 선생님 준비하신 프로그램은 100명 정도 들어야 되는 그건데 오늘 너무 속다하게 해서 좋았고요. 혹시나 제 생각에는 밑에나 뭐 공연장에나 있으면요
이런 프로그램 있으면은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. 제가 지금 연극하고 지금 뭐 살사 댄스하고 이제 홍보를 맡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홍보 부탁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강연을 들어봤을 때 이제 강한매 선생님께서 음악에 대한 정의나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 확실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배울 점을 느꼈던 것 같고요. 되게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강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센터가 하고자 하면 굉장히 할 일들도 많긴 한데 지금 올해 했던 프로그램들 그걸 이제 올해만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좋았던 프로그램들의 장점들을 살려서 지금 했던 프로그램을 좀 꾸준하게 더 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공연예술센터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2024년이죠. 1월 1일에 매월지가 이제 한국 가곡 프로젝트인데요. 벌써 20회에 해당하는 가곡들이 또 올라가 있고 새해에는 21번째 새로운 가곡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. 공연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공개되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많은 작품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과 뜨문뜨문 올려서 알람 설정까지는 조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좀 더 필요가 확실하다. 내가 뭘 보고 싶다.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장르별로 또 정리되고 예쁘게 한번 꾸며본 상태니까 거기도 서로 이웃인가요? 서인주. 서인주. 네. 그런 거 네, 해주시면 다 받아드립니다.